자, 판도라의 우리로 한번 문을 열어봤습니다. 1시에 만남 3월 2일. 벌써 3월이네요. 금년 경자년도 벌써 두 달이 지나고, 이제 세 번째 달에 첫 방송 함께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끼고 진행을 해야 될지, 그냥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은 저 혼자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가 이제 3일째였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이 대구 2.28 민주화 항쟁이 진행됐던 날이기도 하는데 3.1절 기념행사며 뭐며 이런 것들 전부 다 흉내만 낼 정도로 그냥 진행됐었죠.
광주에서도 실내에서 아주 조그맣게 그냥 뭐 이 성명 발표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 서울에서도 이제 배제학당에서, 그러니까 1920년에 3.1 운동이 끝나고 1년 후에 다시 한번 진행을 하려고 했던 그 장소에서 3.1절 기념행사가 진행이 되는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요. 뭐 대구는 뭐 할 수가 없었죠. 뭐 등등등 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3.1절 기념행사가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금년 3월에 우리 지역에서 진행을 하게 될 꽃축제들도 있었죠. 실은 이제 다음 주부터 광양에서 매화축제, 그 다음 주부터 산수유꽃 축제와 그리고 또 해남에서 매화축제가 진행이 되기로 했었는데 역시 이게 모두 다 없어졌습니다. 더 안타까운 게 4월 그리고 3월 말에 진행 예정이었던 군항제라든가 이런 행사들도 모두 취소가 됐죠. 꽃은 피는데 사람들은 오실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북적거리는 것들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우리라도 뭐 마음 다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꽃은 피고 새로운 봄이 오는데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몇 명인지 잊어버렸어요. 이 원고를 정리해 놨다가 아침에 보면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어제도 뭐 400 몇 명, 500명 가까이 이렇게 확진이 됐고요. 안타깝게 우리 광주 남구 양림동에서도 두 분의 확진자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유럽 여행을 갔다 와서 또 이제 안타까운 게 이제 3월 1일 날 어제가 일요일이었죠. 어제 일요일이었는데 이제 어제 양림교회 가서 또 예배와 봉사 활동까지 했다고 합니다. 양림동 그러면은 우리 시장에서 그 썩 멀지 않는 곳인데 참 걱정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습니다. 마스크는 꼭 착용하십시오. 내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 착용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 모릅니다. 상대방에게 옮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착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나를 보호를 앞서서 서로의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들 또한 함께 가져야 될 이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일단은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죠. 우리나라도 곧 줄어들 것 같고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은 이달 하순 정도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조금 안정세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믿어봐야 되겠죠. 그에 앞서 우리 스스로가 좀 노력을 해가지고 요게 조금 더 빨리 시간을 앞당겨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좀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분들이 새로운 아침을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라도 일부러라도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을 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음악을 웬만하면 좀 신나는 음악으로 좀 준비를 해가지고 날씨도 아주 좋습니다. 바람 좀 불어서 차긴 하지만은 햇볕은 아주 좋습니다. 설레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유현상의 노래 청춘 응원 갑니다.
네, 언제나 늘 행복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응원드립니다. 아, 하지우 씨하고 황인섭 씨 참여하셨네요. 아, 내외간에 참여하셨군요. 참여만 하지 마시고, 노래 신청곡도 좀, 특히 황인섭 선생님, 노래 신청곡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끔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노래를 신청을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신청을 하시던데, 제 쪽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이곳에 우리 황인섭 선생님 신청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광주 지역에 이제 2명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랬죠. 유럽 여행을 다녀오신 뒤에 확진이 됐다. 뭐, 이 나라가 조금 심각하다 보니까 해외 사정을 모르는데 유럽도 난리가 아닙니다. 현재 보니까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중국을 제외하고 우리 한국이 가장 많이 나왔고 두 번째가 이탈리아거든요. 이탈리아가 유럽 아니겠습니까? 잠잠하다 했는데 이제 유럽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얼마 전에는 남아메리카까지 이렇게 뚫려가지고 6대주가 전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해외여행, 뭐 몇 개국이 우리나라 사람들 받아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런 게 있죠. 해외 업무차 방문을 해야 돼. 비즈니스 관계로 방문을 해야 되실 분들 이거 정말 걱정입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 이동이 어렵다는 거, 뭐, 언론을 통해서 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뭐, 이제는 세계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죠. 해외여행 자체 움직임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죠. 이 발원지인 뭐 중국에 이어서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의 중심에 있는 한국과, 그리고 또 유럽의 이탈리아, 그리고 또 우리 서아시아 쪽의 이란 등에 대한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가 현재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뭐 댓글을 보니까 뭐 여러 말들 있죠. 무슨 이런 시기에 해외여행을 가느냐, 집에만 있어라, 뭐 등등등 움직이지 말아라라고 하는 댓글이 대부분을 차지했었죠. 뭐 그래도 이제 비즈니스상 업무차 가시는 분들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뭐 저희도 그렇죠. 뭐 일들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생활을 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문득 어제 저녁에 혼자 생각을 하다가 보험료라도 이게 2달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은 그 실효가 되는데 요 기간을 좀 연장을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도 문득 들고요. 물론 우리 그 많은 보험회사도 현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이 어려운 거 뭐 전체가 조금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뉴스를 보니까 이 프로스포츠도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3월 14일부터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전면 취소가 됐고 그리고 28일인가요? 이때 이제 정식 경기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캡션 마크가 붙었습니다. 프로축구는 이제 물론 무기한 연기가 됐죠. 3월 1일 광주 FC가 광주에서 홈 개막전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언제 할지는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농구 같은 경우에는 리그가 전면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그 전주 KCC 그 숙소 쪽으로 코로나 양성 환자가 그러니까 경상북도인데 아들 집에 이렇게 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게 걸렸다고 그러죠.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몸이 이상 있으면은 사람 많은데 좀 안 움직여야 되는데 왜 움직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프로스포츠 시장이 75조인데 이 자체가 금년에 매우 힘들다 할 정도로 전부 다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프로야구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스포츠 중에 하나인데 14일부터 진행을 하기로 했던 시범 경기는 일단 전면 취소가 됐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선수들이 한국으로 와야 됩니다. 현재 그 대만에서 스프링 캠프를 펼치고 있는 구단이 몇 개가 있죠. 뭐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키움 히어로즈 귀국을 해야 되는데 항공편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항공편이 변경이 됐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인해서죠. 실은 이제 키움이 26일 1군, 2군 모두 일정대로 그러나 뭐 다행스럽게 26일 날 발표를 했는데 1군, 2군이 모두 일정대로 귀국을 한다고 합니다. 비행기 편만 변경됐다고 밝혔죠. 뭐 지난해까지 미국 스프링 캠프를 치렀던 키움이 올해는 대만으로 전지 훈련을 옮겼습니다. 1군은 대만 가오슝에서 2군은 타이난에서 현재 훈련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대만과 한국으로 가는 항공편의 일부 노선 운항이 중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키움의 당초 귀국편이 3월 8일 그리고 3월 10일 아시아나 항공편이죠. 그리고 또 25일 항공편인데 이게 25일 날 모두 결정이 돼버린 겁니다. 뭐 자칫 귀국 일정이 밀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키움은 대편책을 강구를 했고 키움 관계자는 경유를 하는 방안이나 일정 변경 등 여러 가지 해결안 등을 놓고 고민을 했다고 설명을 했죠. 다행히 이날 아시아나 항공이 이날 대만 항공인 에바 항공의 비행편을 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이 아니라 대만 항공을 타고 귀국을 하게 되고요. 다행스럽게 또 일정도 변경 없이 당초 예정되어 있던 귀국 날짜에 돌아올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1군이 3월 12일, 2군은 3월 8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 놓을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 추세로 보려면은 이 비행기가 약속된 날짜에 올 수 있을지 올지 뭐 못 올지 이것은 모르기 때문에 이 추이를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골프도 마찬가지죠. 특히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가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 안에도 상당수가 우리 한국 선수들이 차지를 하고 있고 랭킹 1위가 우리 또 한국 선수 아니겠습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를 뒤집어 놓는 분위기입니다. 뭐 특히나 이제 아시아 스윙 세계 대회가 모두 취소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던 LPGA 투어 소속 선수들이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부가적 문제 우려로 조기에 미국으로 출국을 현재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간 선수들도 있고요. 조금 미리 서둘러서 미국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이 LPGA 투어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잠시 귀국을 했다가 지난주에 또 이제 미국으로 많이들 이렇게 출국을 하게 됐죠. 당초는 뭐 이들이 휴식을 좀 취하면서 스폰서도 좀 잡고 행사 일정도 간간히 소화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이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데다 미국에서 여행 경보 조치를 강화를 했고 한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예전보다 뭐 일주일에서 10일가량 앞서당겨서 서둘러 출국을 하는 방침으로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는 어젠가요, 그젠가요, 우리 한국에서도 대구 지역 방문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백악관의 이 지시도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더더욱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미국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 귀국을 했다가 다시 가야 되는데 귀국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대로 남아있어서 3월 20일 개막을 하는 파운더스컵을 준비를 하게 되고요. 세계 1위 고진영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훈련하다 부상이 다시 생겨 치료도 할 겸 미국에 남아 훈련을 계속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LPGA 2개 대회에 나선 뒤에 줄곧 미국에 있었던 우리 지역 출신의 골퍼죠. 우리 김세영 선수도 파운데스컵을 출격을 목표로 귀국 대신 현지 훈련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도 현재 한국에 있잖아요. 오른쪽 팔목이 좀 골절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영국으로 저기 귀국을 가고 있는데 현재 결정은 안 됐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영국으로 귀국을 하게 될 경우에 14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서 안타까워했는데 다행히 이제 뭐 지난주 초반에는 자가격리 조치가 없을 방침이다. 물론 확진 증세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다라고 데일리 메일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제 보니까 영국 왕실에서 자가격리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아직 결정은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나라가 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스포츠라고 하는 종목이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좀 줬지 않습니까? 2월 중순경에 뭐 잘 아시다시피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그 오스카에서 4관왕을 차지하면서
좀 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물러설 무렵에 다시 이렇게 확진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스포츠가 됐던 뭐가 됐던 우리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소식들이 조금씩 빨리 좀 이렇게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리 뭐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모든 쪽에 정말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 그 아시죠? 뭐 1월 중국 상하이 선화에서 잉글랜드 프로 축구 리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임대된 오디언 이갈로가 중국 체류 기록이 있어서 현재 그 훈련장 투입이 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손흥민 선수는 그냥 돌아가면은 바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좀 취해졌으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래 한 곡 가겠습니다. 24살 먹은 가수인데 나이는 24살인데 하는 것 보면은 거의 뭐 저기 조선시대 사람 같아요. 조명섭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현인 선생을 정말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이분의 노래 한번 듣겠습니다. 현인 선생의 노래 신라의 버전을, 신라의 달밤을 조명섭의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신라의 밤이 불사의 정성이 들리어본다. 지나가는 나거다여 건물 멈추어라. 언덕을 빗버린 도덕사 불러줘 신라의 밤 노래를. 신라의 밤이 화가의 추억이 새롭구나. 불방을 허덕허덕만 던져리는 것이 없네. 천년사지 강한 것을 더듬으며 노래를 불러보자. 신라의 밤 노래를. 신라의 밤이 아름다운 궁전을 그리워라. 내 속속에서 사랑을 맺었던 너의 지마소리 귀 속에 들어놓은 노래를 불러보자. 신라의 밤 노래를. 이 노래를 불렀던 그 조명섭이가 올해 나이가 24밖에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이 나와요. 아주 오래전 감정들. 아마 이 젊은 친구가 부른 노래이고요. 요즘에 애인 프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트로트가 대세인데 우리 그 전통 트로트가 또 한번 금년에 우리의 그 슬프고 슬픈 마음을 달래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지역의 초주 광역시에서 이 중국 유학생들의 수송 대책을 3주 동안, 그러니까 지난주 28일부터 3주 동안 세웠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세웠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8일부터 3주간 인천항공 등에서 각 대학교까지 수송버스를 운용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각 대학교에서 학교 버스 등을 이용해서 중국인 유학생들을 자체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역시 소수 인원이 입국하거나 자체적으로 수송이 어려운 일부 대학 형편을 감안을 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과 협의를 해서 수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동하는 동안에는 유학생들의 사회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휴게소는 쉬지 않고 대신 졸음 쉼터를 이용을 해서 도시락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좀이라도 좀 덜 만나게. 물론 없겠습니다만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를 해서 사람이 많이 없는 곳에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고 하고 있죠. 중국인 유학생은요, 도착 후에 2주간 기숙사 격리 또는 자가 격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하루에 2번씩 발열 체크 등의 간단한 검사들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2주 동안 격리를 통해서 증상이 없는 경우에 수업에 참석하도록 대학별로 대책을 마련해 시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죠. 전남대 같은 경우는요. 중국인 유학생 입국 시 전원 선별진료소를 경유해서 코로나19 증상 등을 판단을 하고 기숙사에 233실, 233실의 격리동을 마련을 해서 2주간 격리 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호남대가 중국 유학생이 상당히 많거든요. 호남대학교는 입국 후에 면학관에서 면학관이 학교 그 안에 있는 건물의 이름인데 면학관에서 2주간 안정화 조치를 거쳐서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유학생이 2차로 국제관에 머무르고 이후 안전이 확인된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과 함께 머무를 수 있도록 기숙사로 이동을 해서 수업 등에 참여를 하게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조선대학교 역시 발열 체크 등을 마친 유학생 입국자 전원을 그린빌리지에 격리를 해서 건강 상황을 관리하고 격리 기간 이상이 없을 경우 기숙사 그러니까 백악학사나 글로벌 하우스 또는 개인 숙소 등으로 이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 대학에서도 교육부 매뉴얼에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학교 기숙사에 생활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현재 추진 중이라고 하죠. 그동안 우리 광주시가요, 중국인 유학생 입국에 대비를 해서 세 차례 대학과 유관기관이 참여를 한 회의를 열었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책을 논의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대학,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 이제 중국 유학생들 많이 온다고 그래도, 물론 걱정은 됩니다만은, 너무나 깊게, 너무나 많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그 대학별로 자체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관할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학교 인근 지역 및 외국인 밀집 지역에 방역을 할 계획이고요. 또 우리 육군 30일 보병사단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협조를 통해서 군 제독차를 활용을 해서 주요 8개 대학의 주 1회 교내와 기숙사 인근 도로를 방역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그 일시에 다수가 입국을 하는 경우를 대비를 해서 대학 기숙사 정원 초과 시 국내 학생 별도 격리 시설을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대학 시설 사용 결정에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 전체 중국인 이정 학생이 현재 1,500명 정도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이들 대학에서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을 해서 3월 16일로 개강 일정이 연기가 됐고요. 잘 아시다시피 졸업식 취소했습니다. 입학식도 취소를 했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단체 행사도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좀 잠잠해질 부분에 MT 같은 경우는 4월로 현재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MT 있으면 좋겠어요. MT가 한다는 것은 코로나19가 잠잠해진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MT 꼭 좀 하기를 진짜 기대를 합니다. 특히 얼마 전에 취임한 우리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은요. 중국인 유학생들이 학교에서 소외받지 않고 불편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란다라고 부탁도 했다고 하죠.
중국인 유학생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해주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다음 주에 이제 학교가 개학이 되고 그러면은 부모님들 걱정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유산관리부터 철저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래 출발해 보겠습니다. 노래를 요 노래부터 한번 가볼까요? 해가 뜨면 찾아올까 바람 불면 떠날 사람인데 해교한 맘 돌아보면 그대 역시 외면하고 있네 바람아 멈추어다오 세월 가면 잊혀질까 그렇지만 다시 생각날걸 붙잡아도 소용없어 그대는 왜 멀어져 가나 바람아 멈추어다오 난 몰라 바람아 멈추어다오 이젠 모두 지난 일이야 그리우면 나는 어떡하나 멈추어다오 이젠 모두 지난 일이야 그리우면 난 어떡하나 부질없는 내 마음에 바보같이 눈물만 흐르네 바람아 멈추어다오 바람아 멈추어다오 자, 코로나19 바람이 모두 멈춰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내를 보고 하네
자, 노래 나가고 있는 가운데 노래 신청해도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해도 됩니다. 한 100곡씩 하셔도 다 틀어드릴게요. 누군지 안 틀어드리겠습니까? 무조건 틀어드립니다. 소식 하나 전하고요. 주인미의 잘하자짜 요거 틀어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소식 하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산하 공공기관들이 그간의 관행적 업무 추진에서 벗어나서 보존적이고 그리고 또 혁신적인 성과 창출을 목표로 성찰하고 이를 위해 달성을 하고자 발벗고 나섰다고 합니다. 어떤 말인가요? 민선 7기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오고 있는 광주광역시가 지난주에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용섭 시장 주재로 해서 공공기관장 회의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24개 기관이 제시한 올 성과 창출 계획 공유를 하고 달성 방안을 논의를 했는데 보고회에서 기관들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올해의 목표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고 하면은요. 먼저 광주도시공사죠. 첨단 3지구 연구개발특구 산업 입지 정책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친 후에 연내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광주시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빨리 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특히나 오래전부터 어떻게 보면 조금 아픈 곳이었죠. 어등산 관광단지. 어등산 관광단지에 대한 민간 사업자 선정 후에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광주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거 꼭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시의 100년 대계 먹거리 산업 그리고 또 광주 시민과 광주를 찾아오신 분들에 대한 휴식처 어디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이 만들어 주셔야죠. 꼭 이게 목표대로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고 또 광주 도시철도공사는 이런 걸 발표했죠. 선진교통 혁신도시 광주를 위해서 수송률, 수익률 10% 증대를 시키겠다. 그리고 철도 분야 안전하고 사고 열차 지연 제로화를 시키겠다. 당연한 겁니다. 이거 꼭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그리고 국내 철도 시장을 개척을 해서 포럼 유치로 사업 확장 등을 설정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이제 우리 지하철 2호선이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완공이 되겠고 현재 이 공사 관계로 뭐 조선대학교라든가 뭐 이런 쪽에 이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는 공간에 현재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금 힘드시더라도 좋은 쾌적한 광주를 위해서 이번에는 이제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좀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주 여성가족재단은요. 아이나 키우기 좋은 광주 환경 조성을 위해서 1위 친구센터 개소와 돌봄 서비스를 확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동아리 공모 사업을 통해서 청춘 만남 지원도 만들어 드리고요. 그리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서 신생아 수 반등, 원년 실현 등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와닿는 이 소식이 확 와닿는데요. 이 아이 돌봄 서비스. 학교가 오늘 개학 후에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맞벌이 가정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일주일 기간을 그런데 이제 아이 돌봄 서비스가 조금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은 아마 국가적인 이런 재난이 좀 진행이 됐을 때 맞벌이를 하면서 가정 살림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 경제 산업을 위해서 이바지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걱정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 광주 비엔날레 개최되죠. 지난 2018년에 이어서 올해 비엔날레 관객 수 40만 명 증가 그리고 수입률 10% 증대 등을 목표로 다양한 이벤트와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서 유례 없는 고품격과 대중성을 겸비한 세계적인 전시를 치른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비엔날레 좋거든요. 근데 요즘에 미술 전시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있는 이벤트 행사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것 좀 많이 만들어주세요. 좀 먹고 살게요. 네. 자, 이 밖에도 뭐 김대중 컨벤센터의 제2 전시장 건립 추진 그리고 광주환경공단 음식물 폐기류 공공시설 처리율 증대 관광재단 설립 이후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광 컨벤션 비료의 대책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목표를 기필코 달성을 하겠다는 강한 의욕을 보였다고 합니다. 시는 공공기관장 회의 후에
전체 공공기관의 성과 창출 계획을 최종 확정을 하고 실행 결과에 대해서 내년 1월 부연 평가 열심히 하시겠지만은 더 뭐 준비를 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께서는요, 성과 창출 목표제도 운영 취지는 연초에 도전적인 목표를 내걸고 연중 내내 구성원들의 혁신을 통해 성과를 창출을 해서 시민들이 삶의 질을 높여가자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산이 되고 있는 만큼 대시민 행사, 종사자 교육 등의 많은 자체 청사 시설물과 시민 이용 시설물에 대한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또 당부도 하셨고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대1 자매 결연을 맺는 전통시장 살리기. 1대 좀 자매 결연을 맺어서 우리 광주의 전통시장 맞지 않습니까? 양동시장뿐만이 아니라 많이 있는데 전통시장을 좀 살릴 수 있도록 좀 지원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상생카드 활용, 예산 조기 집행 등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려고 부탁을 해주셨으니까 꼭 말씀에 따라서 우리 전통시장 그리고 또 상생카드 활용 등을 통해서 우리 서민들 좀 숨통 쉴 수 있도록 많은 좀 일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해 광주혁신추진위원회가 공고를 시작으로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시가 올해도 작년 시행을 한 용역 결과를 반영을 해서 기관별